클래스의 멤버를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이 퍼블릭 멤버에 접근을 해서 읽기 쓰기 하는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레드라고 하는 이 멤버 프로퍼티, 멤버 변수를 우리가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는 이 프로퍼티를 프라이빗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프라이빗으로 옮기면, 자, 이런 형태로 프라이빗으로 옮기면 이제 퍼블릭 밑에는 지금 현재 선언된 건 없습니다. 이걸 프라이빗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 프라이빗 멤버가 되죠. 프라이빗 멤버가 되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프라이빗 멤버가 되면 에러가 뜨면서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얘가 프라이빗 멤버라서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프라이빗 멤버라서 접근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퍼블릭 멤버를 정의를 하나 해주면 되죠. 퍼블릭 멤버를. 근데 이번에는 멤버 변수가 아니고 멤버 함수 한번 정의해 볼까요? 멤버 함수 정의는 함수 정의를 그냥 하면 됩니다. 멤버 함수 정의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되는 건데, 자, 멤버 함수는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메소드라고 이름 붙입니다.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방법이라는 뜻. 방법이라는 뜻인데,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프로퍼티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특성입니다. 얘는 객체의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객체의 행동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메소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다? 멤버 함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멤버는 접근을 못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못해요. 근데 외부에서 접근을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반지름을 원에 집어넣어서 myCircle이라는 클래스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접근을 못한다고 하면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보통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는 거는 전부 다 퍼블릭으로 정의된 멤버 함수, 퍼블릭 메소드가 됩니다. 내가 값을 정의하고 싶으면 set red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더블로 red를 받습니다. 함수 정의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얘는 출력은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요 red에다가 red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private member에 접근을 해서 값을 쓰는 거죠. 근데 private member인데 왜 접근이 됐는가 하면 프라이빗 멤버이지만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지,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에서는 접근 가능합니다. 자, 퍼블릭은 당연히 내부에서 접근 가능. 그러니까 퍼블릭은 내부 외부 관계없이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은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프라이빗의 내부는 그럼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 내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내부는 바로 클래스의 내부입니다. 클래스 내부. 클래스 내부는 뭐예요? 코드 블록을 정해야 요 중괄호가 있는 부분이 클래스 내부잖아요. 이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클래스의 정의가 있는 중괄호를 넘어가면, 중괄호가 이게 닫히면 접근 못합니다. 열리기 전에도 접근 못하고요. 그래서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데 얘는 퍼블릭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해서 값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값을 잃는 것도 되는 겁니다. set의 반대는 그러니까 get이니까 get read라고 해서 입력은 없고 출력은 이번에는 더블이 됩니다. 더블이 돼서 얘를 return으로 read,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값에 반지름을 쓰고 싶으면 점을 찍고, 멤버는 점 찍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set read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private이니까 접근이 안 돼서 get read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결과는 아까랑 똑같이 되지만 내가 보호하고 싶은 멤버인 read라고 하는 변수를 외부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접근하고 싶도록 한다면 프라이빗에 있는 영역을 아까처럼 퍼블릭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접근을 할지 말지 하는 거는 이 클래스의 사용자가 아니고요, 클래스를 설계한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접근 권한을 한정할 수 있죠.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은 캡슐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에 대한 접근은 퍼블릭 메소드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기 위한 함수 기능을 이제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함수는 정의를 할 때 반드시 클래스 안에서만 정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클래스 바깥에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set을 정의하지 않고 클래스 안에는 함수를 선언만 해 둡니다. 함수를 선언만 해둬요. 자, 이렇게 하면 선언만 됐잖아요. 자, 선언만 됐는데 선언만 되어 있으면 함수 정의가 없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경고를 띄웁니다. 녹색 밑줄을 꺼서 경고를 띄워요. 그래서 함수 정의가 없다고 하죠. 함수 정의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요 표시, 드라이버 표시 같기도 하고요. 이 표시를 누르면 정의 만들기가 있습니다. 함수 정의를 만들고 싶은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소스 파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소스 파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는 코멘트 처리하고 그냥 밑에다가 얘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함수를 정의하면 되는데, 근데 현재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함수 정의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set read라고 하는 게 my 클래스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의 멤버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하게 쓰는 거는 my 클래스하고 콜론 2개 찍습니다. 콜론 2개 찍고 멤버명을 적어줍니다. 이 멤버명은 변수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t read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my 클래스 밑에 있는 멤버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적고 콜론 2개를 찍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 멤버 명시하고 싶으면 클래스 명을 쓰고 그리고 콜론 2개 찍고 멤버를 적어줍니다. 이건 네임스페이스에서 멤버 접근할 때 썼던 방법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근데 클래스에서는 멤버 접근할 때는 점을 찍는데, 멤버 접근할 때 점을 찍는데 멤버를 정의할 때는 콜론을 찍습니다. 콜론 찍고 얘가
자, 이 멤버는 my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멤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싶으면 클래스 이름 적고 콜론 2개 찍고 멤버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한 게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클래스 안에 있으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소스 파일에 여러 번 인클루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클루드가 되면 함수 이름이 이제 함수 정의가 여러 군데 이제 있게 되니까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링크에서 에러가 됩니다. 컴파일은 통과하는데 링크에서는 이제 코드 블록을 교체해서 이제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호출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링크에서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함수 정의는 하면 안 되고 inline을 이용한 inline 함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메소드를 헤더 파일에 정의할 때는 반드시 inline 함수를 형태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만들어졌던 mycircle의 소스 파일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함수 정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mycircle.h라고 헤드 파일과는 다르게 이 메소드를 소스 파일에 정의할 때는 함수 정의 사용합니다. mycircle에서는 inline 함수로 정의했다고 하면 소스 파일에서는 inline이 아니고 함수 정의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도 함수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inline 함수는 함수를 정의하진 않죠. inline 함수 정의라고는 썼지만 함수 정의하는 게 아니고 함수처럼 생겨 먹었는데 함수 호출을 만나면 inline 함수 이 코드 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능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inline 함수라서 조금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 소스 파일에 메소드 정의할 때는 함수 정의 형태로 해야 되고 헤드 파일에 할 때는 함수 정의가 있으면 안 되니까 inline 함수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좌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려면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void로 set center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봅니다. x y 만드는데 자, 이 경우는 요 센터를 이번에는 소스 파일에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소스 파일에 정의할 수 있는데 정의하는 방법은 마치 함수 정의처럼 하면 되고 이 메소드가 특정 클래스의 메소드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my circle 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적고 콜론 2개 찍습니다. 얘는 함수 정의를 한 겁니다. 함수 정의해서 자, x에다가 x 넣고 y에다가 y 넣는다 하는 거고 여기 우리가 쉼표 적었는데 표현식을 이제 끝내지 않고 앞에 있는 연산하고 뒤에 있는 연산이 연결된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쉼표를 쓴 거고요. 이게 어색해 보인다면 그냥 표현식 2개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위에는 이제 쉼표를 적었기 때문에 표현식은 1개고 연산은 2개죠. 할당 연산이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는 표현식이 2개고 각 표현식마다 연산 1개씩 있으니까 연산 개수는 2개. 그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비슷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한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쉼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멤버 X하고 Y에
또 값을 갖고 오는 경우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더블로 get center x, 이 경우는 리턴으로 x를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비슷하게 복사해서 그대로 적어 볼까요? y를 갖고 오고 싶을 때는 y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멤버를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해서 사용을 해 볼게요. 메인 함수가 있는 소스 파일로 가서 이번에는 my circle의 인스턴스 이름을 치고요. 점 찍어서 멤버 접근을 하는데 센터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1, 3.3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다 했으면 여기다가 자, 중심좌표 해서 지금 x값하고 y값 한번 출력해 볼게요. my circle get center x, 그 다음에 이번에는 my circle에 center y 하고 마지막에 갈로 닫고 엔터 한번 쳐줍니다. 그럼 결과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면 멤버의 변수를 우리 프로퍼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 프로퍼티는 객체의 이제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건데, 프로퍼티를 누군가가 이제 쓰는지 안 쓰는지도 우리 캡슐화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프로퍼티를 단순히 읽기만 하는지, 읽기만 해서는 성질이 변하지 않죠. 객체의 프로퍼티가 변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 멤버 변수에 값을 쓰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C++ 클래스에서는 메소드가 있는데 멤버 변수를 변경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명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get 함수는 멤버 변수 값을 읽기만 하니까 프로퍼티를 얻기만 하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함수 선언 뒤쪽에다가 const를 붙입니다. 이렇게 const를 붙여요. const를 붙인다는 것은 요 const 제한자는 의미하는 게 현재 메소드가 프로퍼티를 변경하지 않음. 그러니까 const는 constant, 상수라는 뜻이잖아요. 상수는 값이 변동하지 않는 거니까 보통 변수에 쓰는 const인데 함수선은 뒤쪽에 쓰게 되면 현재 클래스의 property, 멤버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property는 변수라서 누가 변경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걸 명시화하는 겁니다. 보통의 메소드는 값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변경하지 않는 메소드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const라고 하는 제한자를 함수선은 뒤쪽에 붙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호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으면 코드는 괜찮은데, const를 적은 상태에서 만약에 요 red 값에다가 만약에 뭐 2 곱하기 red를 한다 라고 하면 얘는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요 값을 멤버 변수에 할당을 했잖아요. 메소드에서 분명히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요 const 때문에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const 객체를 통해서 x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정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에서 또 좋은 점은 입력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수명이 같은 상태에서 입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void set weather인데 이번에 long으로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set red인데 요 red 값을 더블로 형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원래 nred는 long이었거든요. 얘를 더블로 바꾸게 되면 이 red 함수는 밑에가 아니고 위를 호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에서는 메소드를 이제 구별을 할 때 어떤 입력인가를 가지고 구별을 하거든요. 함수 이름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 여기서 함수 이름은 함수명이 같을 수 있음. 대신 입력 변수가 달라야 합니다. 입력 변수가 다르면 함수명이 같더라도 다른 함수로 인식을 합니다. 함수명이 같으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써보면 함수명은 같은 게 좋아요. 함수명이 같다는 것은 같은 기능을 한다.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한다. 같은 행동을 한다. 라는 뜻이니까 이름이 같으면 내가 코드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입력이 다른 경우에는 이름이 같더라도 안에서 메소드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다른 함수처럼 이제 우리가 꾸며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함수명을 같이 쓸 수 있는데 내가 다르게 쓰고 싶으면 다르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그 경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닌 거고, 만약에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서 이름을 같이 써야 된다고 하면 입력 변수를 다르게 하면 함수명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할 때는 입력 변수에 따라 가지고 다른 구현을 하면 되고, 웹에서 사용할 때는 마치 같은 함수인 것처럼, 왜냐하면 함수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함수인 것처럼 사용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 거는 외부에서 그리는 거니까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퍼블릭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퍼블릭에 집어넣어서 쓰면 되는, 그 전에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트로 해가지고, 자, 이 서클의 아이디를 내가 설정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서클의 아이디를 설정을 한다. 자, 서클의 아이디를 설정하는데, 이런 형태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접근 제한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NID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웹에서 접근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cout을 해가지고 ID를 보면, 자, MyCircle에 ID가 접근 가능하냐 하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클래스에서는 접근 한정자가 만약에 없으면 프라이빗으로 취급합니다. 이 멤버에 대한 접근 한정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프라이빗으로 그냥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멤버에 접근하고 싶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퍼블릭의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getID 해서 자, 이런 식으로 ID를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서 여기서 다시 getID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접근 제한자 활용해 가지고 프로퍼티하고 메소드 정의하는 방법을 해보고 있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는 것도 함수 선언을 해놓고 메소드 선언을 해놓고 여기 키보드 마우스 갖다 대면 도구가 이제 뜨니까 정의 만들기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만들어지네요. 여기 만들 수도 있고 헤드 파일 만들 수도 있어요. 헤드 파일에 만들 때는 inline 함수로 정의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소스 파일 할 때는 현재처럼 함수 정의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원을 이제 그리는 거니까 0도에서 360도를 한번 돌려볼게요. i는 0에서 360도까지. 그러니까 360도는 0도니까 359도까지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돌아가면서 이제 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i는 각도입니다. 각도. 자, 각도라서 하는데, 자, 어떤 위치에 값을 문자를 찍으려면 x좌표하고 y좌표가 필요합니다. x좌표하고 y좌표 필요한데, 자, 스크린 좌표계는 좀 독특해요. 좌표계는 원점이 00인데 얘는 좌측 상단입니다. 원점이고 수학하고는 다르게 좌측 상단에서 이제 우측 상단, 우측 하단이죠. 우측 하단 방향으로 가면 x와 y가 y 좌표죠. 좌표가 커짐입니다. 오늘 그림으로 보면 자, 스크린이 있고요. 여기 스크린이 있고 내가 뭐 점을 찍거나 선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상단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00이고 만약에 x가 1만큼 커진다고 하면 요 방향이 x입니다. 수학에 있는 x좌표하고는 똑같은데 y좌표가 거꾸로입니다. y좌표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커집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3, 0이라고 하면 여기는 2, 0 이렇게 됩니다. 2, 0이 아니고 0, 2가 됩니다. 0, 2.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값이 커집니다. 수학하고 반대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크린의 해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상도가 좋을지, 해상도가 좋다는 거는 칸수를 이제 많이 넣을 수 있는 거고, 해상도가 나쁘면 칸수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근데 스크린을 할 때, 우리가 쓸 때 항상 좌측 위에부터 글씨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기본적으로 원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또 y값이 커지는 게 우리가 글씨 쓰기 할 때 당연한 이 좌표의 특성이 됩니다. 자, 요걸 염두에 놓고 한번 찍어 보는데, 찍을 때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좌표값을 알아야 되니까 x값하고 y값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좀 어렵지만 이 원을 표현하려면 삼각함수를 써야 됩니다. 삼각도 써야 돼서 삼각함수는 mass.h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각함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코사인 함수로 선택을 하고 y좌표는 사인 함수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에서 i, 사인에서 i 해주는데 얘를 그냥 i 하면 안 되고 얘는 각도라서 라디안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i 곱하기 3.14 하고 180으로 나눠야지 얘는 각도가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꾼 게 됩니다. 근데 3.14는 원주율인데 원주율은 더 정확하게 이제 쓸 필요가 있으니까 원주율을 쓰려면 include, define 해서 매크로로 정의하는 게 좋아요. 파이에서 얘는 3.14 1592 뭐 이런 정도로 해서 define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라디안으로 바꾸어서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원을 그리는데 우리가 정의한 게 반지름 정의했잖아요. 반지름 정의했으니까 요 사인 코사인에다가 반지름을 곱해야지 큰 원 혹은 작은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get red 해가지고 곱해주고요. 여기도 get red 해서 반지름을 곱해줍니다. 자, 원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원을 그릴 때 원이 있다고 하면 중심좌표 우리가 아까 했던 mx하고 my가 있고 여기에 mred라고 하는 반지름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 가지고 좌표를 얻어서 여기에 글씨를 그려주면 원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코드에서 현재 이렇게만 써주면 중심이 원점에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는데 우리는 이 중심을 X 중심으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Y 중심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X 중심과 Y 중심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꾼 다음에 스크린에다가 이제 그려주는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은 콘솔이라서 이 좌표 위치를 소수점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다시 그래서 인트로 이제 바꿔야 돼요. 인트로 바꾸는데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0.5를 더하면 얘는 반올림이 됩니다. 자, 형 변환할 때 C++에서는 인트를 마치 클래스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옛날 방식처럼 밑에처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타입 캐스팅이라는 건데 형 선정을 이렇게 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더블을 지금 인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더블인 거잖아요. 더블인 거고 인트 갈로를 하면 자료형이 인트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올림을 위해서입니다. 반올림을 위해서 0.5를 더해서 형 선택을 하면 반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해도 되고 밑에처럼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처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좌표도 이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X좌표하고 Y좌표를 정수로 얻었으면 우리가 콘솔 스크린에 특정 위치로 커서 우리가 실행하면 나오는 게 커서잖아요. 요 커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요 커서를 이제 특정 위치로 보내줘야 되니까 요 보내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한 헤더 파일이 기억이 날 겁니다. mg 헤더에 들어가면 library console.hpp가 있습니다. 얘를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goToXY라고 하는 커서 움직이는 콘솔 기능을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include해서
라이브러리 console.hpp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라이브러리 console.hpp 정의를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얘는 네임스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려면 전체 네임스페이스 접근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using에서 네임스페이스 mg library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요 mg library 밑에 보면 go to x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xy로 이동을 해서 cout으로 특정 글자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스탠다드에 정의된 거니까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쓰고 cout을 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 스탠다드가 또 정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include 해가지고 출력을 쓸 수 있는 iostream을 include 시킵니다. 그럼 잘 되죠. 자, 우리가 헤더 파일 include 하고 있는데 요 iostream 안에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가 정의됐고 그 안에 cout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분명히 틀린 건 없는데 이 C++이 좀 어려운 게 헤더 파일 include 할 때 순서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iostream은 반드시 가장 위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위에 적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그 위에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헤더 파일을 이제 적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면 이제 문제없이 컴파일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을 그릴 때 꼭 별표를 넣고 그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 정의를 조금 바꾸는 게 좋겠어요. 자, 얘는 캐릭터 C를 받아서 출력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입력을 이제 받아서, 자, 캐릭터를 받아서 출력을 밑에처럼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 마이 서클에 들어 누르는데 이번에 별표로 출력 한번 하죠. 하는 걸로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원처럼 이제 그려지죠. 원처럼 그려지는데 그릴 때 반지름은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려주는 센터를 엉뚱한 데 하니까 잘 안 그려지니까 얘를 한 10이니까 최소한 15 정도는 가야겠네요. 15로 가고 그리고 Y로도 10 센터가 10이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출력을 3번 했기 때문에 한 15 정도로 이제 가겠습니다. 15, 15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이 생기죠. 원이 생기고 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 위치를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지금 include를 해가지고 go to xy 써가지고 위치를 바꿔줄게요. mg library go to xy. 그래서 x축은 0, y축은 이제 훨씬 더 밑에 해서 한 26 정도 할까요? 정도로 해서 글씨를 써주면 그 밑에 가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x축하고 y축하고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원이라기보다는 좀 타원에 가깝게 결과가 나오기는 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원을 출력할 수가 있고 별표 대신에 는 넣으면 는으로 그리는 원을 우리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